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가 일단 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금요일에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금요일 날에 코스닥 같은 경우 2.3%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1.9% 빠졌습니다. 이 하락한 이유를 먼저 따져보자.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반대가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원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의 이탈이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원화는요, 지금 1396원입니다. 고가를 따지잖아요. 1400원이 넘어요. 실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면 다른 종목,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환율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인데 1410원이 넘죠. 이번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3개월짜리로 보겠습니다. 11월 중에 고가는 1410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1396원이에요.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14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00원이 그럼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정 올라가서 1,600원, 1,700원, 1,800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외환위기 수준의 그런 충격이 올 수 있겠죠, 한국 시장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 자 보세요. 외환 보유고입니다. 자, 미국 달러. 미국 달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자가 없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건 순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자가 있는 달러. 그건 뭡니까? 미국의 채권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 수준을. 그러면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불능이 있거나 제2의 IMF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대 해석한 경우입니다. 충분한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역대급으로 달러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아무리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의 수준은 4천억 불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쵸,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100%입니다. 100%.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런 부분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만약에 유지를 했을 때는 외화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그쵸, 환율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 5% 이상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5.5%대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GDP에 20% 정도를, 그렇죠,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을 했어요. 이 미국 GDP의 50% 정도는 애초에 못 건듭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이나, 그렇죠, 방위비나 그리고 R&D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를 제외한 2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낮추자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가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정부 측에서. 그렇죠? 트럼프의 거의 오른팔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할 바가 못 된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그렇죠,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도 이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건, 관세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달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건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경기가 너무 좋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되겠죠. 근데 트럼프는 저금리 성애자입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를 꾸준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가 어떤 영향을 주겠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너무 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뭐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왜 바이오는 빠질까?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시켰던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될까를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미 5만 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22평을 넘어서서 그쵸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 일반적인 조정 구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리가켄바이오를 얘기하면서 밑에다가 삼성전자를 깔아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그 해소되는 부분은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으로 해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업종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삼성전자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박살났죠. 이때 무슨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이 8월 5일 날 나왔느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고용지표 때문에.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죠. 근데 추세를 살리지 못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3월 달에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렇죠.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고가를 넘어선 적이 없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만드는 거 아무리 코스닥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즉 코스피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코스닥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그렇죠. 코스피 안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의 부품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빠져 있는 게 있죠.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쪽은 여기 코스피 안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의 뭐 부품사들이나 뭐 벤더들이 아닙니다. 바이오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등극한 건 뭐죠? 그리고 시가총액 1등까지 간 거. 그게 알테오젠이에요. 그럼 알테오젠은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리 코스닥에 뭐 작전들이 많고 세력들이 뭐 큰 움직임을 관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죠?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위, 20조를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을 했다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죠. 근데 코스닥이 속해 있는 여기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는 계속해서 약했었다는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이 안에는 2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 추세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이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관련된 이슈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발생됐었던 이런 시장 관련된 모멘텀을 한 번에 받게 된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고 내려왔던 삼성전자와 리가켄바이오의 움직임 그리고 알테오젠의 움직임을 보면 추세 자체가 다르다. 반대로 보면 시장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요. 일시적으로 그쵸 수급상 하루 이틀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상황은 어디예요? 삼성전자의 바닥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가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 저가가 만들어 줬을 때 그렇죠?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이 어디? 바이오예요. 그리고 원전,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뭡니까 이거? 조선주.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것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 더 빠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고가를 넘어가는데 이 많은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종목군들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성과가 있고 이 끝이 어디냐? 실적에 대한 적용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번에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바이오에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ADC 그렇죠? ADC 뭡니까?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고 있죠. 두 번째 SC 제형 이건 뭡니까? 특허를 기존의 의약품들의 특허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이런 부분을 머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보안법 CDMO 관련 쪽입니다. 중국을 계속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등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투매가 더 나올 거야. 한국 시장은 살아날 수 없어. 기대감이 없어. 이런 부분을 보기에는 이미 시장의 가격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을 이탈하고 3만 원대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자산 가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그쵸, 성장성이 꺾인 부분. 근데 하락의 끝은 어디예요? 자산 가치 이하에 대한 평가. 이미 코스피는 PBR 1배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마지막 구간에 그렇죠? 바이오도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장관 결정 이후에 10년물 채권이 진정되고 있다. 4.1%대까지 들어왔고요. 다음 주 한국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한국 시장은 폭락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한국 경제는 부진했는데 연말이 되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폭락 등의 이유가 됐었던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증시는 과하게 반영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리가켄바이오의 주가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를 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과하게 반영되고 있고 바이오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한국 오션 등의 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원전 반등 확인과 돌파 확인되면 즉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왜? 시장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확인되는 즉시 타점 공유하겠다. 오늘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28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1에서 4% 이미 약세 구간 갔죠. 목요일 날. 근데 초대형주는 약하고 시장은 보합권, 바이오는 강한데 예상대로다. 바이오가 반등을 하고 그 반대가 부분을 또 반담을 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만 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추세를 살려놨었던 바이오의 강세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이오 매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건 반등 확인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빠짐없이 그쵸 소통방에서 계속 코멘트하고 있고 무엇보다 리가켄바이오의 실시간 타점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소통방을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시장이 2.3%씩 이렇게 연일 빠지고 있는데 바이오는 다시 가격대를 그쵸 저가 가격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ADC 관련된 내용이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과 지금과 각 내용이 바뀌었나요? 지금은 순전히 시장에 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뭐 빼고 이동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금리 안정화가 필요하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 요인이 된다. 맞춰서 매수합시다. 뭐냐? 반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자 그랬죠.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매수하는 구간 무조건 찾으면 그쵸? 반등 확인 이후에 나오는 즉시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소통방은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그쵸? 입장 방법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리가켄바이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점 무엇보다 주도주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주도주는요.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고가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리가켄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또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특히나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